이건 진짜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봤겠지만 이건 공개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SAT를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배우거나 혹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거나 수강하거나 간에 처음에 꼭 반드시 알아두면 참 좋은 부분들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놓아서 실제로 여러분이 수업을 듣거나 혼자 공부할 때 계속해서 스스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머하고 그다음에 센텐스 컴플리션 동영상을 보게 되면, 공개 동영상을 내가 오피셜 가이드에 파란 책에 페이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용했어요. 근데 리딩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어차피 수업을 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히 지문이 없는 채로 그냥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 인포메이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쉽죠. 메인 포인트하고 마이너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하는 거냐면 글의 전체 흐름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글의 전체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그것만 보여주면 되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지문이 이렇게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어떤 지문이든지 간에 첫 번째 문단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As clearly as possible. 많은 학생들이 너무 급하게 읽느라고 첫 번째 문단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이해를 못해서 글의 흐름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생각하고 반 정도까지 신나게 읽었는데 반 정도서부터인가 한 3분의 2 정도서부터인가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매우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걸, 다시 읽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느껴서 그래서 패닉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쯤은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 읽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제발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는 너무 성급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 읽는데, 근데 무조건 빨리 읽는 게 아니고, 자, 이걸 하나의 문장식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읽고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하고의 커넥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문단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죠? 그러면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읽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빨리 읽어버려도. 근데 첫 번째 문장만 봐갖고 잘 모르겠죠? 그러면 또 한 문장부터 읽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아니라 세 번째 문장까지 읽었는데도 그래도 관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SAT에 출제되는 일반적인 지문의 난이도로 볼 때 아마도 두 번째 문단이나 첫 번째 문단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세 번째 문장까지 읽었으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관계는 거의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어렵거나 복잡하게 문장을 잘 내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요,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런 일은 안 생기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혹시 모를까. 그리고 그 다음 문단도 결국은 커넥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커넥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이건 이런 관계이구나. 지금은 내가 문단과 문단에 대한 커넥션을 말했지만 사실 이 커넥션은요, 문장과 문장 혹은 단어하고 단어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읽으면서, 자, 이건 커넥션의 문제이죠. 읽으면서 prediction,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장의 흐름을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혼동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쉽게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아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Many believe that history repeats itself. SAT에는 나올 수조차도 없는 아주 굉장히 쉬운 지문이죠. 쉬운 문장이죠. 자, 그러면 문장에 단어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단어 중에서 한 단어가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정지를 시켜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얘입니다. 만약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나마나 이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왜 저자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야 될 게 뻔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 프리딕션을 푸시해 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두 번째 문장에서 이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For exampl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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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그리고 중간에 되게 어려운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이라면 우리가 조금 전에 prediction 한 것에 따르자면 for example로 시작되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단어는 굳이 지문의 흐름상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없죠? 여기서 예를 든다고 했는데 이 예는 당연히 무엇의 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미 프리딕션 한 것처럼 이 다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을 한 이유는 저자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냥 옆에다 놓은 글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나마나 그 매니의 예가 나올 거고 그 매니의 예 중에 어떤 표현인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for example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커넥션을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 문장의 매니에서 우리가 prediction 한 바에 따르자면 이 for example 속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면 속도를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inference입니다. inference 뭐라고 하는 거죠? 숨어있는 느낌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요건 지금은 예를 들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미국 사람들은 마치 무슨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표현이나 내용이 있을 때 속에다가 간접적으로 무엇을 숨겨놓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너무 예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하고 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paraphrasing이에요. 자, 그러면 paraphrasing이 뭔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면 beautiful 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단어를 쓸 때는 다른 말로 바꾸는 겁니다. pretty. 또 뭐로도 바꿀 수 있겠죠? 아주 쉬운 거예요. wonderful. Why not? 쉽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paraphrasing은요,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문에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여기 만약에 17번 문제가 있으면 지문에 어떤 단어가 문제로 바뀌기도 하고 여기 A, B, C, D, E 선택지가 있으면 지문에 이 단어가 선택지에 있는 어떤 단어로 바뀌기도 하고 참 재밌는 것은 선택지에 있는 어떤 단어가 선택지 다른 단어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골치 아파요. 이 질문에 있는 단어가 선택지에 어떤 단어로 바뀌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지문의 전체 흐름도 판단할 수 없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문제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도 정확하게 왜 쓰였는지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런 만약에 D번이 답이고 2번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X라는 말을 Y라는 말로 바꿔놨고 이건 성공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X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문에 있는 거지. Y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 D라는 선택지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라는 단어를 Q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T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문에 있어요. Q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선택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는 못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잘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이거 왜 진짜, 그 강의를 가지고, 진짜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냐면, 진짜 내용을 보면서 들으면요, 정리가 잘 안 돼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걸 몇 번씩 들어서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으면, 샘플 강의를 딱 보세요. 그래서 아무 샘플 강의나 하고, 샘플 강의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아무 샘플 강의나 하고 이거랑 비교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17번에 A가 답이 아니라면 여기에 뭐라고 쭉 써 있는데 이 단어가 지문에 있는 X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focus이다. 이렇게요. focus. 그러니까 참 재밌게도 어떤 한두 단어가 답인지 아닌지만 보면 나머지는 거의 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커스죠? 그럼 이 포커스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결정하는 게 뭐죠?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안 풀리면 이게 어떤 경우다 까지 하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답이 아닌 선택지에는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답이기에는 너무나 지엽적이거나 너무나 일반적이거나,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바꿨거나 그 원인의 그 결과가 아니거나 그런 원인은 없거나 그런 결과는 없거나, 세 번째는 비교와 대조를 잘못했거나,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잘못된 추론을 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 선택지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초점이 분명하며 보나마나 그 초점은 지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다른 단어로 바꿔놨을 거며,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어떤 특정한 선택지에 지문에서 본 단어하고 똑같은 글자의 스펠링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SAT에서는 아마도 답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답이라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보고도 구별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건 1번 경우다, 2번 경우다, 3번 경우다, 4번 경우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됐죠? 정리해 볼까요? 글을 제대로 잘 읽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Connection, Prediction, Inference, Paraphrasing이 제대로 이해돼야 됩니다.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커스를 분명히 잡고 거기에 관련된 paraphrasing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엔 케이스를 정리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이걸로 끝납니다. 어떨 때는 paraphrasing까지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무슨 경우인가지 구별해야 됩니다.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포커스를 잡을 필요도 없이 선택지를 보자마자 잘못했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실제 문장이나 지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요? 어차피 이거는 리딩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선택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더 헷갈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잘 정리해서 보고, 어차피 모두에게 공개된 동영상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샘플 강의하고 잘 접목해서 비교해 보다 보면 이게 그런 말이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독서량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지문의 흐름을 판단하려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게 차선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선책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그냥 많이 읽고 지문의 흐름을 빨리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런 설명이나 노력은 필요 없는데, 근데 지금 뭐 12학년인데 500점이 나오거나 11학년인데 400점이 나오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12학년인데 700점이 나와도 확실하게 800 가까이 받고 싶다면, 혼자서는 800점으로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쪽에 있는 4가지는 뭐라고요? 지문의 전체 흐름을 빨리 판단하기 위한 노력.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요? 문제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풀기 위한 노력. 그러면 공통적인 게 뭐죠? paraphrasing, paraphrasing.
그러면 SAT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without a second of hesitation, I would say paraphrasing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paraphrasing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혹은 이해가 이미 돼버린 사람들은 독서량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입니다. 안 되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끝내면 안 되고 요거랑 샘플 강의하고 접목시켜서 두 개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세 번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샘플 강의를 보고, 잘 모르겠으면 샘플 강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또 다른 샘플 강의를 보고 또 다른 샘플 강의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죠?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이라도 SAT 실제 문제를 보고 샘플 강의를 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금방이냐? That's the question, right?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잘 보고 문제를 많이 비교해보는 게 일단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